자, 페이지 54쪽인데 사람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유전은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유전이라는 걸 연구한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두콩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간단했지. 둥글고 주름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니 녹색이니 이렇게 간단했는데 사실 사람의 유전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라고 처음에 단원 제목이 시작이 되는데 자 1번 보니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읽어볼까? 첫 번째,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어요. 자손의 수가 적고 세대가 길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거듭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교배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교배하는 실험했다가는 아마 그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대병지 뚜렷하지 않고 낮은 경우가 많고 환경에 영향이 많이 가요. 바로 이건데 뭐냐면 쌍꺼풀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다가 뭐 속쌍꺼풀이네 겉쌍꺼풀이네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한 차이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주름지냐 둥구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어떻게 연구하기로 했어? 첫 번째, 가게도 주세요. 자,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따 그림으로 그려주겠지만 뭐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이에서 아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같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뭐가 좋냐면 유전자형을 추측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를 하면 이따도 볼 수 있지만 자손이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네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측이 대충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또 무슨 연구 방법이 있대요? 쌍둥이 연구요. 쌍둥이 연구는 뭐래요? 유전과 환경의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이용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거든요. 이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난자 하나에 정자가 2개 들어간 거고요. 일란성이라고 하는 건 정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 자체가 2개로 쪼개져서 얘네들이 각각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란성이 당연히 뭐가 같아요? 유전자형이 같겠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를 우리가 보면 물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잖아. 그랬을 때 분명히 유전자형은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냐라고 했을 때 환경의 영향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얘기가 나와 있네. 일란성 쌍둥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둘로 나뉘어 각각 태아로 발생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다. 네. 이란성은요? 각기 다른 2개의 추정란이 동시에 태어나 발생해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형질 차이는 일란성 쌍둥이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 차이 나니까 일란성이 차이 나는 건 환경 때문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통계 조사 방법이 있고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 방법으로 지금 1, 2, 3, 4 있지? 네. 뭐 나오기 좋아요? 객관식 문제로 사람 유전 연구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오기 좋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네. 사람의 유전은 거기 보니까 단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A라고 해서 B라고 해서 사람의 형질 유전. 첫 번째 뭡니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아하, 이거 오랜만에 보는 단어예요. 반갑죠? 상염색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염색체에 의한 유전? 상염색체 유전 아니면? 하염색체요. 성염색체죠.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라고 배웠습니까? 네. 뭐예요, 여기 책이? 자,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예요? 46개죠? 네. 46개 중에 성염색체 몇 개? 2개. 한 쌍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쌍? 22쌍은 뭡니까? 상염색체죠. 그래서 성염색체는 XX냐 XY냐 이런 거고요. 상염색체는 나머지 것들. 그랬을 때 우리가 유전이 될 때 상염색체 위에 어떤 표시가 있어서 그게 유전되면서 물려주니 안 물려주니 있는 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어떤 특정한 유전인자가 X염색체나 Y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뭐 엄마가 걸리면 딸도 100% 걸리고 뭐 아빠가 그런 병이 있으면 아들도 그런 병이 무조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유전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상염색체 먼저 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형질이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왜?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맞죠? 네. 그랬을 때 이거 얘를 잘 외워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중에 미맹이요. 미맹. 미맹이 뭐야? 맛을 못 느끼는 거. 자, 한번 읽어볼까? 자, 미맹 시작. PTC 용액에 대해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네, 형질.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이에요. 자, 특징 한번 읽어볼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면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에요. 네, 이건 맨델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 우열 관계는 미맹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해 열성이에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미맹인 것은 테이스트, 맛이라는 것에 T를 따가지고 네. TT, 그 다음에 TT, 그 다음에 T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얘는 뭐예요? 미맹이고 네. 얘는 미맹 아니고 이 사람도 미맹 아니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거 했고, 자, 미맹 가계도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계도 분석은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면 잠깐 나와 있는데, 남자는 어떻게? 네모로 표시하고요. 여자는 어떻게 표시해요? 여자는 동그라미. 어떻게 표시합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하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결혼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외삼촌이 태어났고요. 그지? 네. 그 다음에 엄마가 태어났고 그 엄마는 아빠랑 결혼을 했네, 그지? 네. 그래서 보니까 민호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누나가 태어났네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미맹인 사람이 엄마뿐이야. 네.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로 우리가 추론을 해나가는 거야. 네. 자, 미맹이면 스몰 t죠. 그럼 엄마는 일단 뭐가 확실해? 스몰 t가 확실하죠. 네. 그럼 엄마가 스몰 t를 받았다는 건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았다는 거지. 네. 그러면 둘 다 갖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외할머니든 외할아버지든 미맹이셔 아니셔? 아니에요. 그러면 라지 t를 하나씩 갖고 계셨다는 거지.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외삼촌의 유전자형은 어떨 수 있을까? 외삼촌이요? 일단 정상이야. 정상이니까. T요. 당연히 t겠죠. 다 t니까. 네. 라지 t 아니면 라지 t 스몰 그렇죠. t겠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만나면 이게 되는 거고 요렇게 만나면 요게 되는 건데, 자, 이 외삼촌이 뭔지는 어떻게 알면 돼요? 미맹인 여자랑 만약에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여자는 무조건 스몰 t를 주겠죠. 네. 그랬을 때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미맹이 있으면 외삼촌은 요거였던 거고, 태어나는 자식 모두 미맹이 아니면 외삼촌은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알 수 없죠, 현재로서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 미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영원히 미맹이 안 태어날까? 네. 그럴까? 일단은 아빠가 확실하지가 않지.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영원히 안 태어나겠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아빠가 이거라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계속 자식을 낳다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 지금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네. 됐죠? 네. 네, 됐습니다. 자, 55쪽에 보면 문제 한번 볼 건데, 자, 1번. 첫 번째 거 뭐라고 했습니까? OX. 산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3번은요? 틀려요. 4번은요? 맞아요. 자, 2번 첫 번째 거 답은? 기억 디귿이요. 두 번째 거는? 니은이요. 그렇죠. 3번에 1번은요? 뭐요? 2번은요? 뭐요? 3번은요? X요. 왜 X죠? 열성이요. 그렇죠. 미맹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이죠. 네. 4번은요? 맞아요. 그렇죠. 자, 4번, 5번은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니까 우리 좀 정확하게 보면서 판단하면서 해봅시다. 다 맞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 네. 그지?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 지금 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형질이 있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색깔이 다르네, 그지? 네. 그러면 일단은 아빠는 정상, 엄마도 정상인데 밑에서 자식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특정 형질을 갖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정상과 특정 형질 중 우성인 것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뭐가 우성일까요? 가요. 가가 우성이다? 네. 아, 지금 문제를 잘못 이해했는데 보세요. 지금 요거는 정상이죠? 네. 이건 특정 형질이죠? 네. 그러면 정상 형질과 특정 형질 중에 싸워서 이기는 애가 누구냐고? 정상. 정상이겠죠. 네.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정상이죠. 정상이면 정상 순종일 수도 있고 정상 잡종일 수도 있어요. 그럼 A로 표시를 해보면 이거거나 이거란 말이죠. 네.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거거나 이거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이렇게 크로스되면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언제냐면 아빠가 이거고 엄마가 이거일 때 이거와 이게 만나서 나왔을 때 특정 형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건 이거에 비해서 이것이 우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 형질이 특정 형질보다 더 우성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네. 드러나지 않던 게 드러났으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이거 정확하게 선생님이 알아서 했네. 네. A인지는 몰랐는데. 자, 우성 유전자를 라지 A, 열성을 스몰 a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썼죠? 네. 왜 그런지까지 설명이 됐네, 자동으로. 네. 자, 5번 보니까 미맹가 궤도네요. 네. 사실 나중에 시험 볼 때 있잖아. 물론 우리야 미맹을 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외우고 있지만 네.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혹은 어떤 거에 의한 유전인지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 단원을 총 끝내고 그런 게 안 나와 있어도 이게 성염색체 유전인가 상염색체 유전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일단은 가계도를 다 대충 그려보면 정상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상, 그 다음에 정상수, 그 다음에 정상,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정상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정상수 이렇게 돼 있죠? 미안해. 그렇게 경멸의 눈으로 볼 건 없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미맹이라고 했지? 미맹이니까 우리 알고 있으니까 T로 표시를 해볼까? 네. 스몰 t부터 먼저 쓰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스몰 t가 있다는 건 네. 정상이지만 스몰 t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잡종이라는 거예요? 잡종이요. 잡종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스몰 t를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당연히 스몰 t를 갖고 있는 잡종이면서 우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자식들은 물론 이럴 수나 이럴 수가 있고요. 네. 얘도 이럴 수나 아니면 이럴 수가 있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A는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주지 않았으면 얘는 두 개 다 가질 수 없겠죠. 네. 두 번째, 맞아요. 아니에요. B는 아버지로부터 정상 유전자가 있었으면 미맹이 아니었겠지. 네. 이 가계도에는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이 두 명 있다. 딱 여기 있네요. 네. 이 두 명.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시다. 56쪽에 보면 이제 계속 보면요. 여기 ABO식 혈액형이라고 돼 있죠. 자, ABO식 혈액형인데 혈액형은 유전 공부할 때 정말 시험 문제 단골, 수능에서도 단골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이라는 것을 ABO식 혈액형이라는 것을 결론부터 내리면요.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대립 유전이에요. 자,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따 보겠지만 어떤 형질 하나에 연관하는 것이 보통 유전자가 두 종류였잖아. 네. 라지 R 아니면 스몰 R. 라지 R 아니면 라지 W 이런 식으로. 근데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참여하는 애가 3명이라는 거예요. 선수가. 2명이 아니고. 됐습니까? 네. 자, ABO식 혈액형 특징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성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규정되는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A, B, O 세 가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A, B, O고요. 자리는 몇 자리? 2자리죠. 그래서 이 3명 중에 경쟁해서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자, 우열관계. 이 우열관계 진짜 중요한데 어떻대요?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고 유전자 A와 B는 유전자 O에 대해 우성이. 그래서 여기 지금 등호로 나와 있는데 등호는 A와 B에 대해 성립하고 O는 뒤에 찌그러진다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고, 그 다음에 O형이 있고, AB형이 있죠? 맞습니까? 네. 자, 물어볼게. 혈액형이 뭐야?
O요. O형이야? AB요. AB. 자, AB형이면 사실 변수는 없습니다. A, B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전자형이. 네. AB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꽃 할 때 마치 중간 유전이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AB형은요. AB형이지 A형 절반, B형 절반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흰색이랑 빨간색 분꽃을 이제 교배했을 때 분홍색이 나오는 거랑은 좀 달라. 그건 중간 유전이고요. 이건 중간 유전이 아니라 A랑 B가 동급이라서 둘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네. 자, O형은 어떻게 되냐면 OO예요. 네. 자, A형, B형이 포인트인데 AA일 수도 있고요. AO일 수도 있습니다. 네. B는 BB일 수도 있고요. B오요. BO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상동 염색체에 표시한 대립 유전자가 저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됐죠? 자, 이 ABO식 혈액형은 우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도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보통 자식 태어났을 때 딱 자식 혈액형 듣고 아니 내가 B형이고 당신이 무슨 형인데 아니 어떻게 아들이 E형이 나올 수 있어 당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왜 모든 가정의 불화가 시작될 때 보통 자식 혈액형이 이상할 때 그렇거든요. ABO식 혈액형을 제대로 배운 분이죠. 자, 유전에 의한 건데 자 보면 여기 봅시다. A형이 있고요. 네. 이쪽에 지금 B형이 있습니다. 둘이 네. 결혼을 했어. 네. 결혼을 했는데 자녀 구성을 보니까 AB형도 나오고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와요. 오케이? 네. 자, 그렇다는 건 아빠의 A형이 어떤 A형이었다는 거예요, 유전자형으로? A오요. A5겠죠? 맞습니까? 네. 엄마의 유전자형은요? B오요. B5겠죠? 그럼 보세요. AB가 태어나려면 이쪽에서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A가 오고 이쪽에서 B가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온다는 것은 그냥 A요. A5밖에 안 되겠죠? 네. AA일 수는 없어. 왜냐면 이쪽에서 A를 못 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O B요. B5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O요. 5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AB형이야. AB형. 네. 그러면 자식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건 혈액형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A형이겠죠? 이렇게 만나면 AB형이겠고요. 이렇게 만나면 A5형, 그러니까 A형. 이렇게 만나면 B5니까 B형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계도 분석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유전 지금 세 종류째 배우고 있어. 첫 번째 무슨 유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대표적인 거 뭐? 미맹. 두 번째 ABO식 혈액형 유전.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무슨 유전? 성염색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사람의 성 결정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X의 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Y의 염색체를 물려받아 성염색체 구성이 XY고 여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X의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아 성염색체 구성이 XX예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원래 반성 유전과 한성 유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책에는 보면 한성 유전이 안 나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한성 유전의 종류는 많지 않아. 반성 유전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의 염색체에 있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맹이 있고 혈우병이 있습니다. 네. 자, 생맹 한번 봅시다. 생맹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뭐래요? 우성이래, 열성이래? 열성. 열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봅시다. 남자는 XY예요. 네. 여자는 XX죠? 네. 그런데 지금 반성 유전이라는 건 여기 봅시다.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X 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네. 거기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맹이라고 하면 생맹이 만약에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라면 네. 여자가 생맹이야.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생맹이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 하나 비정상 하나 있으면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맹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X형 색채에 있는 생명 유전자면 남자는 무조건 뭐예요?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걸 가계도 분석으로 하면 좀 더 쉽거든? 자, 보여줄게. 지금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생명이야. 네. 예를 들면 남자가 태어났는데 얘가 만약에 생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얘는 XY를 갖고 있는데 생명 유전자는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생명 유전자는 어디서 왔을까? 아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Y를 물려준 거죠. 네. 아빠가 X를 물려줬으면 얘는 딸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네. 그러면 지금 아빠는 정상이니까 XY겠고요. 네. 엄마는 지금 생명이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XX 다시겠네요. 네. 그래서 엄마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정상이고요. 태어난 아들은 엄마한테서 생명 유전자를 받았는데 이 Y는 여기에 영향을 못 끼치니까 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생명은 보세요. 아빠가 생명이야. 지금 아빠 생명이죠? 네. 엄마는 지금 생명 아니죠? 네. 그러면 딸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얘는 생명일까 생명 아닐까? 생명일 수도 있죠. 생명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태면 생명이에요. 무조건 아니죠. 잘 보세요. 딸이 태어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줬다는 거죠. 아빠한테는 이게 왔어요. 네. 엄마한테는 둘 다 정상 유전자니까 이렇게 왔는데 얘가 우성이니까 얘는 생명이 아니죠. 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딸이 태어났을 때는 생명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확률은 반반이죠. 얘가 얘랑 만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생명이고요. 얘랑 만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우성이니까 생명이 안 드러나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X형 색채 위에 있는 그 유전자 때문에 유전 형질이 결정되는 것을 무슨 유전이라고 한다? 반성유전. 그래서 이런 생명도 그렇고요. 혈우병도 그렇습니다. 혈우병 뭐냐면 이렇게 상처 나면 피 안 멈추는 사람들 있죠. 응고가 안 돼. 그래서 평생 어디 과격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요. 굉장히 불쌍하지. 그래서 그 성경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옷자락만 딱 만져도 피가 나오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인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 예수님 이렇게 계실 때 이 무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축축축 다가오더니 그 사람이 뭐 10년 동안인가 그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거야. 피가 계속 조금씩 계속 나는 거야. 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저주받았다고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의원도 해보고 전 재산도 다 탕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 믿은 거야. 그랬을 때 총종종종종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탁 붙잡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감격해서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요 앞에 세우고 간증을 시키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그 혈루병, 이제 성경에서는 혈루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 혈우병이죠. 혈우병, 앓던 여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부딪히면 평생 거기 이제 지압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면서 피가 더 안 흐르도록 계속 누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불쌍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슨 유전이었다? 반성 유전이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57쪽 보면 문제가 6번부터 시작되는데 ABO식 혈액형이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모르고 엄마는 무슨 형? B형, 그 다음에 A형, B형, A형, O형이에요. 자, 결정적으로 누가 이 엄마의 그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데 제일 도움이 돼요? O형. 그렇죠. 요거죠. O형은 O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서 O를 줘야 되는데 B형이니까 B오겠죠, 엄마가. 그러면 지금 아빠가 중요한데 A5요. 아빠는 A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죠? 그러면서 O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O를 갖고 있어야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빠의 유전자형은 A5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AA요. 7번에 보니까 그렇지. 지금 AB, 그 다음에 OB, OA, 그 다음에 뭐 형제자매 나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AB에서 지금 A가 나왔다는 건 네. A랑 B랑 만났으면 절대 A가 못 나오죠? 네. 무조건 이 A형은 유전자형이 뭐가 된다는 거야? A요. A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5가 나왔다는 건 5고요. B 5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5밖에 못 나오겠죠? 네. 그러면 둘이 결혼을 한다면 A5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혈액형의 종류를 모두 쓰라고 하면 그냥 A형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봅시다. ABO식 혈액형에서 유전자 A와 B는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4종류이다. 아니에요. 아니죠. 혈액형이 4종류죠. 네. 그 다음에 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맞아요. 그렇겠지. 네. 맞나?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는 X를 갖고 있고 남자도 X를 하나 갖고 있지만 하나만 X는 그거예요. 생명 자체가 뭐니까? 반성 유전이니까 반성 유전이 이제 X 염색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겠죠. 네. 자, 4번. 남녀 모두 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도 생명이 된다. 아니요. 아니죠. 남자만 그렇죠. 네. 그죠? 자, 9번. 부모의 생명 유전자의 다음과 같을 때 자녀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 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부모가 지금 처음 케이스는 뭐예요? XY랑 XX 다시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은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X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X 다시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Y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 다시 Y죠. 네. 그러면 요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다 다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Y랑 XX-. X-Y랑 XX-.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요렇게 만났을 때 XX-고요. 요렇게 만났을 때 X-X-. 그죠? 요렇게 만났을 때 XY고요. 요렇게 만났을 때 X-Y입니다. 네. 그죠? 다 다르네요. 네, 다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면 됩니다. 10번 생명가계도라고 돼 있죠? 자, 생명가계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한번 아까 말한 그거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게 지금 반성유전인지 한성유전인지 알 수 있는 대충 추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정상은 요거랑 요거죠?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우성과 열성에서 우성도 나오고 열성도 나오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A라고 표현을 해볼게. 우성을. 그 다음에 네. 열성을 스몰 A라고 하면 네. 여기 스몰 A죠? 네. 맞습니까? 네. 네. 자, 스몰 A고요. 지금 여기 지금 스몰 A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지 A 스몰 A겠지? 네. 그러면 이쪽 애들은 다 뭐겠어요? 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겠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네.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건 X-Y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다시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X 다시일 테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요. XY고요. 얘는 XX 다시고 얘는 XX 다시겠죠. 네. 맞습니까? 네. 지금 안타깝게도 요 얘를 가지고는 사실 반성 유전인지 아니면 그냥 상염색체인 유전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네. 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생맹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 좀 더 이게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에 그게 되게 확실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아빠가 병에 걸려 있는데 아들이 100% 병에 걸려 있다. 네. 그러면 뭐 Y 염색체 위에 뭐 유전자가 있다.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 나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Y랑 XX-.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족 중 생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모두 몇 명이냐? 1명, 2명, 3명, 4명, 5명이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단원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